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제가 확인할 수 있었던 팀쿡의 성향은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팀쿡하고 일하는 게 굉장히 즐거운 경험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몸이 이 편안한 그런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 사람이 크리스마스가 됐던 뭐 다른 연휴가 됐던 연휴에 집에 안 가거나 아니면 집에 있더라도 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대요. 그야말로 전형적인 워커홀릭이죠. 본인이 맡은 게 있으면 맡은 걸 할 때까지는 본인이 필요한 것들은 제쳐두는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물론 이 사람은 어, 스티브 잡스와 좀 비슷한 부분 중에 하나가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고, 본인의 사생활이나 가족 관계에 대해서 공개한 게 많지 않아요. 유일하게 공개를 했던 거는 본인이 게이라는 거 였고, 뭐 파트너가 있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냥 어떤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는 동성 결혼도 가능하니까 동성 결혼을 했는지 파트너인지 뭐 얼마나 됐는지 뭐 그 사람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별로 알려진 정보가 없었어요. 본인 입으로도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이고. 근데 어쨌든 전형적인 가정에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본인이 중요시 여기는 프라이버시와 사생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제 2순위로 밀어놓고 1순위는 항상 일, 그 다음에 팀, 뭐 소비자 였던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안 가는 걸로 유명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뭔가 일요일 저녁 시간이 됐는데도 아이디어가 있어서 뭔가 이렇게 해보자라고 뭐 연락하거나 메일 쓰거나 이런 직원이 있으면 기특해하고 또 좋아하고 신뢰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맡은 바는 끝까지 책임진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책임이라는 성향의 특징인데, 본인의 일과 커리어에서도 그런 모습이 많이 나왔던 것 같고, 또 회사 차원에서도 좀 스티브 잡스랑 많이 달랐던 부분이더라고요. 어, 스티브 잡스는 사과 안 하기로 좀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아이폰 4가 나왔을 때 제 기억으로 이제 메탈 케이싱을 그때 썼었는데, 그 전까지는 플라스틱 케이스를 쓰다가 그러다 보니까 안테나가 안 터지는 거예요. 플라스틱일 때는 전파가 왔다 갔다를 잘 할 수 있는데, 통과를 할 수 있는데 메탈 케이싱을 쓰니까 전파가 잘 못 빠져나가는 거야. 들어오는 것도 못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통화가 자꾸 끊기고 인터넷이 연결이 잘 안 되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통화 때문에 이슈가 됐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설계 결함인데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엄청 화가 났었거든요. 근데 스티브 잡스가 뭐라 그랬냐면, 그거는 니네가 전화기를 잡을 때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잡으면 돼. 그러니까 니네가 잘못 잡은 거야라고 오히려 약간 소비자들한테 뒤집어 씌우는 그런 모양새처럼 얘기를 한 게 화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뭐 제품을 잘못 만들거나 뭐 실수를 하거나 했을 때 사과를 안 하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다, 뭐 니네 잘못이야, 오히려 약간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팀 쿡은 사과를 하는 편이었어요. 애플 맵스를 출시를 했는데 거의 베타 버전 수준의 완성도로 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들 원성이 자자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우리가 이거는 실수를 했다. 덜 맞는 거를 출시를 한 거는 우리의 실수고 이거는 우리가 잘못한 거다라고 깔끔하게 사과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전에 애플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팀 쿡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측면 중에 약간 외부에서 보는 뭐 이미지랑 제일 많이 겹치는 부분은 아마도 이 책임이라는 성향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묵묵히 자기 일 잘 해내는 사람의 모습, 꼼꼼한 모습. 스티브 잡스랑은 조금 다른 종류의 완벽주의지만 어쨌든 완벽주의자의 모습, 이런 것들이 책임이라는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되게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내부에서 회의를 하는데 중국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걸 가서 확인하고 좀 고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을 하니까 팀 쿡이 그 사람 보러 그럼 당신 안 가고 지금 뭐 하고 있냐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책임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그걸 안 하고 있는 게 더 괴롭고 견디기 힘든 거죠. 그래서 팀 쿡 본인 같았으면 그런 문제가 발견되는 즉시 바로 비행기 타고 중국으로 날아가서 해결을 했을 텐데, 지금 이거를 나한테 보고하고 있는 이 직원이 이해가 안 됐던 거죠. 팀 쿡 입장에서는. 그래서 자기 일이라면 모든 걸 제쳐두고 완수하고
또 그런 신용을 동료나 주변 사람들부터 얻으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런 게 팀쿡한테 굉장히 강했던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는 면도 그 부분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책임감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또 하나 공유를 하자면, 사회에 대한 책임감이 좀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비즈니스 리더로서 또 사회에서 어찌 보면 뭐 엘리트라고 부를 수 있는 위치에 올랐기 때문에 해야 되는 역할이 뭔가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커밍아웃을 한 거죠. 의도적으로. 뭐 어쩔 수 없이 본인이 동성애자인 게 밝혀졌던 게 아니라, 동성애자도 비즈니스 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고, CEO로서 역할을 하는데 그게 방해가 되지 않고, 또 뭐 커리어에 이제 팀 쿡의 표현에 의하면 사망 선고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또 그 이후로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 때문에 본인이 나서서 커밍아웃을 하고, 또 동성애자나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위한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애플이라는 회사 자체가 원래부터 다양성 포용에 적극적인 면이 있기도 했지만 스티브 잡스 때부터 팀 쿡이 애플에 조인한 이후로는 성소수자들을 위한 제품들을 내놓는 거 비롯해서 여러 가지 뭐 기부나 후원 활동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게 단순히 그냥 팀쿡 본인이 개이니까 라기보다는 사회와 비즈니스 세계 리더로서의 책임감을 굉장히 강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을 조금 희생하더라도 더 큰 어떤 대의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 그러면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스티브 잡스랑 팀 쿡의 굉장히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스티브 잡스는 좋은 제품, 멋진 제품을 만들고 시장을 선도하고 또 좋은 회사를 운영하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사람이었다면, 팀 쿡은 사회에 환원하는 것, 또 좋은 사람들과 문화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기부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도. 스잡스는 기부 잘 안 했대요. 네, 그런 거에 관심 자체가 별로 없었대요. 네. 근데 이 팀 쿡은 본인이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그런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다라는 게 좀 특징 중에 하나였더라고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팀 쿡이라는 사람을 설명하는 단어들 혹은 개념들을 몇 가지를 얘기를 하면, 첫 번째는 굉장히 열려있고 도전적인 사람이다. 그 다음에 사람들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갈등 없이 지내고, 협의하고 협력하고 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다. 스티브 잡스는 뭐 동경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적도 굉장히 많았고, 스티브 잡스가 상처 준 사람도 많았고, 스티브 잡스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팀 쿡은 뭐 직위가 높고 낮음을 떠나서 사람들이 굉장히 일하고 싶어하고 또 일하기 편해하는 사람이다라는 게 두 번째 특징이었고, 마지막으로는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사회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약간 제쳐두고 일하는 스타일이고, 사과도 빨리 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본인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뭐 내가 조금 희생하더라도 더 큰 그런 목적을 섬기면서 내가 살 수 있을까, 또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다,